그런 걸 한 거야. 근데 야, 해병대가 법 통과시켰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패성 이거 했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사실 그러니까 노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해병대에서 복무하면서 본인들이 느꼈던 뭐 부조리라든가 사실 지금도 해병대에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왜 없겠어요. 예전엔 더 했지. 그쵸,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조리라든가. 육군도 내가 다 나도 당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또 은폐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보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느꼈을 것이고. 네. 그런 울분을 다 마음에 품고 있을 텐데 그 후배, 까마득한 후배가 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마음이 다 어땠겠냐고요. 그런 분들이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이런 분들이 무슨 예를 들면은 정말 무슨 지난번에 대통령실이 얘기한 것처럼 좌파의 무슨 공작에 지금 뭐 당해가지고 저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 대통령실이. 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애가 이제 몇 년 뒤면 군대 갈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마음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거. 그리고 군대 갈 젊은 청년들의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한겨레 일면도 보여주세요. 예. 네. 일면을 봐야 되니까 최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용산 거부권 예고.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예고했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있고 3면에 사진 한번 다시. 네. 예. 네, 저기도 저렇게 사진이 있어요. 네. 전국이 또 급냉할 것 같다. 아까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쁜 정치 앞에다 참자만 붙이면은 참 나쁜 정치 이렇게 어감이 갈 뻔했는데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어목한 시절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어떤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 3면도 보여주세요. 네. 경향신문 3면에 보면은 해병대 예비역들은 최상병 특검법 이 정권 예면하면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발언의 수위로만 보면은 굉장히 센 발언이거든요. 어제 해병대 예비역 20여 명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빨간 티셔츠 차림을 한 해병대원들이 예비역들이 박정원 대령 명예회복 작전의 중심은 임명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편말을 들고 필승을 외치며 격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병 214기. 와. 지금 해병대 기수가 1000기가 넘어갔을 거거든요. 214기면 진짜 완전 노병이거든요, 이번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정권 퇴진에 앞장설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만나서 입장문까지 전달했으나 국민의힘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런 정당을 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예비역의 법률 자문을 맡은 해병 1043기 김규현 변호사가 1043기잖아요. 지금 더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규현 변호사는 신속 통합 공정 안보 4가지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특검은 민관인과 군인 모두에 관할권이 있어 통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군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 안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예비역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반응 당연한 거고 이런 분위기인데 보수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할까? 이것이 이제 또 궁금하시겠죠. 네네, 그렇죠. 동아일보 일면을 일단 보여주십시오. 야당 최상병 특검법 강행, 윤 거부권 방침. 그래서 야당이 강행했다. 강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네, 대통령은 거부권 방침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목할 만한 제목인 것 같고. 예.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일면은 해병대원 특검법. 여기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씁니다. 대통령실, 야당 충돌. 이건 대통령실과 야당의 충돌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뭐 영수회담 협치 분위기 만들어졌는데 이제 정반대로 가는 거야. 그냥 쾅 하고 부딪혔어.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각의 차이가 이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네.
실제로 어떤 부분들에 이제 뭐 포인트를 맞춰서 보도했는지 등등은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일단 특검법의 내용이 뭔지를 또 설명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스. 우리가 또 그 뭐라 그럴까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네. 그런 이제 얘기들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아 저건 좋아, 저거 싫어,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동아일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좀 쟁점 정리를 눈에 잘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그 시각에 동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쟁점 정리를 상대적으로 좀 잘하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수사할 차상병 특검 사실상 민주당의 추천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실 수사할이라고 하는 수사를 굳이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가 국방부도 포함되지만 대통령실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사 범위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 공직기관 이시은 공직기관 비서관이 거기다 전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라인을 통해서 또 다른 압력을 넣었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수사 대상이 포함이 되고 아까 해병대 저 변호하는 변호사 말씀도 드렸지만 민간인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애초에 이 특검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문구상 보면 포함되는 거다라고 설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구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모든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거다라고 지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통령도. 다만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당하지 않는 것뿐이고 수사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검 항상. 예. 90일 준비 기간 포함해서 90일 동안 수사를 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거 최대 120일.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추천권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추천권과 관련돼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이 중 2명을 추립니다. 그러면 네. 이 2명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하는 구조다. 그리고 특검이나 특검보가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독소조항이라고 대표적으로 꼽았던 게 특검 추천권하고 그리고 이 피의사실 외 언론 브리핑 요 조항이잖아요. 근데 피의사실 외 언론 브리핑 가지고 왜 이렇게 시비 삼는지 모르겠어. 다른 특검법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였거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